항생제를 이렇게 먹어도 될까? 그쵸. 또 언제는 또 먹지 않는 게 좋아? 항생제 안 먹어도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명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항생제를 언제쯤 먹으면 좋을까?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굳이 먹지 않아도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처럼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짜증나고 힘드시지만 이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감기가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개인위생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손 씻고 없으면 뭐 소독제라든지 이걸 해서 하다 보니까 감기는 정말 적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기가 걸려서 아픈 애들은 아프고 그렇죠. 또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항생제를 이렇게 먹어도 될까? 그쵸. 또 언제는 또 먹지 않는 게 좋아? 항생제 안 먹어도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한의사의 입장에서 사실 항생제 안 먹으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먹어야 된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는 한의학적 이게 사고방식으로 무장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그런 항생제라든지 몸에 나쁜 거는 처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치료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한참 파릇파릇한 청년 한의사였을 때 다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기억납니다. 예전에 전문의 그 소아 쪽에 면접하시는 분이 안 원장님은 이제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냐? 그때 제가 딱 얘기한 게 감기를 잘 고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아이들 감기를 잘 고치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몸을 잡아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가 감기를 될 수 잘 있어요. 치료하는 한의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으로 해서 항생제 대신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참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조건 한약으로 어떻게 감기를 치료해보겠다고 의욕이 많이 앞섰던 뭐 의욕뿐 아니라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신조 같은 그 저희 뭐 동기들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한테는 못하지만 자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리고 웬만해서는 사실 항생제도 안 먹이게 그렇죠.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항생제 꼭 먹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되고 또 모든 아이들이 항생제 그 타이밍에 그걸 못 고치게 되면 그 후에 더 뭐 후유증이라든지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적시적소에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감기가 걸려서 항생제 처방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감기 자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간염 치료거든요. 이때는 항생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항생제는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거지 감기에 실질적으로 한 80에서 90%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도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제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딱 처방이 나올 때 필요할 때는 엄마들이 왜냐면 애가 자꾸 폐렴에 걸리니까 폐렴하기 전에 전에 먹이겠다고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 미리 항생제를 받아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이트에 이제 그 소아과라든지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그런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그런 항생제 처방이 좀 덜한 데를 가시기도 하고 요즘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항생제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이 안 쓰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 왜 감기약을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이렇게 안 낫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감기약은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꼭 필요한 거는 뭐라는 얘기시죠? 어떤 증상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염증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백일해라든지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네. 아니면 클라미디아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백일해가 세균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백일해 같은 경우는 보통 열은 별로 없지만 밤에 발작성이 기침한다든지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 기침이 하는 게 특징이게 또 폐렴에 의해서 기침이 깊어지는 거 그런 하는 것은 항생제가 반응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두 항생제를 안 쓴다고 생각했다가 방치했으면 나중에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가셔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병원의 전문의의 도움을 내지는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기침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기에 대한 기침인데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항생제를 먹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누런 콧물 같은 경우에 났을 때 염증이 있는데 사실 이게 누런 콧물이 형성되는 게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이물질이 안에서 있을 때 그게 씻어내는 거는 생리적 분비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고 세균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누런 콧물이 누런 콧물만 있다고 해서 항생제 먹을 필요는 먹는 건 없지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갈색으로 이렇게 줄줄 흐르는 콧물이라든지 충농증이 이렇게 악화돼. 악화돼서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막 네. 되는 거는 항생제를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전문가의 어느 정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같은 지금 경우도 감기 이후에 오는 급성 중이염은 그냥 항생제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제 그 하긴 하지만 중염이라도 항생제가 필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병원 가자마자 이제 애가 이제 중염이 자주 걸리니까 요즘 이제 할머니가 키우신 분이 많이 그렇죠. 저희도 한의원에 보게 되면 평일 같은 경우 낮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오시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병원 가도 애가 감기도 잘 안 낫고 애 자꾸 그거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에 맞선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또 약을 자꾸 이제 조정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이제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